자, 앞선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VDS가 VGS-VTH보다 작을 경우에 대해서 전류전압식을 유도를 했죠. IDVDS 식을 유도를 하고 실제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내부적으로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DS가 VGS-VTH랑 같아질 경우에 맥시멈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죠. 그 후에 이제 VDS가 VGS-VTH보다 커지는 경우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슬라이드에서 VDS가 VGS-VTH보다 작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했냐면 소스에서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 덴시티가 드레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는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전압차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갈수록 채널에 걸리는 전압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여기 보면 VDS가 점점 VGS-VTH로 다가갈수록 여기 인버전 레이어, 특히 드레인 쪽에 있는 인버전 레이어의 아래쪽 영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VDS가 VGS-VTH랑 같아지면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 덴시티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 끝단에서 0이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핀치드 오프 됐다고 하고요. 채널이 핀치드 오프 됐다고 하고 이 포인트를 핀치 오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범위에서 살펴봤던 거고 이때 맥시멈 값이 흐른다고 했죠. 커런트가.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VDS가 점점 더 증가를 하면 그리고 나서 VGS-VTH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 핀치 오프 포인트, 아까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점점 소스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L1이랑 L 사이에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영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 랭스가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서 이 채널 드레인에서 소스에 걸리는 전압 차이가 VGS-VTH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드레인 커런트가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드레인 커런트 수식에서 VGS-VTH 값으로 VDS가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전압 변화가 없어서 커런트가 일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런트가 세츄레이티드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맥시멈 밸류 아까 구한 거에서 변화 없이 계속 쭉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R-on 얘기를 했을 때 VDS가 VGS-VTH랑 같아질 때 R-on이 무한대가 됐다고 했죠. 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커런트 변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기에 채널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커런트가 흐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여기 L1이랑 L 사이에 지금 채널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커런트가 어떻게 생길까 궁금할 텐데 자, 이 부분을 그냥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잘라서 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PN 접합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기판이 P고 여기가 앰플리피 도핑이 되어 있죠. 그럼 PN 다이오드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공필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양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그라운드 전압이 걸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PN 다이오드 이 챕터 2인가요? 챕터 3인가요? 어쨌든 PN 다이오드를 얘기할 때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을 살펴봤을 때 커런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흐른다고 했나요?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렉트릭 필드 크기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게 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V는 ED라는 수식 기억하시나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거리
수식이 이제 전자기하학인가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용하면 L-L1이 여기 사이의 거리가 되죠.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분자에는 전압차, 드레인과 게이트와 문턱 전압의 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클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영역도 점점 이렇게 밀려가겠죠. 밀려가지만 요 끝단에 있는 캐리어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도 커런트 흐르는 양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폭포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폭포를 들어서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폭포의 낙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흐르는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물이 공급되는 양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차가 커지더라도 흐르는 이제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더라도 여기 공급되는 캐리어가 지금 굉장히 작죠. 이 끝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도 전체 커런트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렉트릭 필드 생긴 거에 의해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PN 다이오드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커런트가 흐르는 것처럼 드리프트로 캐리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류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데 폭포의 예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지만 공급되는 캐리어량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끝단 부분에서 공급되는 캐리어량은 계속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계속 커런트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ID VDS 그래프, 특성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금 아까 구했던 이제 VDS가 VGS-VTH보다 작은 경우에 맥시멈 값을 구했죠. 그 맥시멈 값에서 커런트 변화가 없이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 겁니다. 이거 이제 드리프트에 의해서 흐르는 거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영역에서는 2분의 1 UN COX L분의 W VGS-VTH 제곱으로 커런트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런트를 드레인 커런트 세츄레이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수식적으로 VD 세츄레이션 포인트는 VGS-VTH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문턱 전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도 이 전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VD 세츄레이션 전압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스펫에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할 때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모스펫의 구동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여기 모스 캐패시터 영역 부분이었죠. 요게 모스펫에서 전류를 흘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요게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는 보시면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N+가 도핑되어 있고 P가 도핑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핍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점점점 증가시켜주면 여기에 이제 디플리션 영역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 지금 생긴 걸 여기 그림에 나타낸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문턱 전압이라는 VTH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해주면 되면 여기에 인버전 레이어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버전 레이어가 생긴 걸 나타냈죠. 일렉트론이 생긴 레이어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나타나고, 여기 이제 공핍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채널이 형성이 됐죠.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을 흘려줄 수 있게 어떤 수로를 열어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자, VDS,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이 작을 경우에 우리가 리니어하게 R-ON이라는 정확값으로 그 채널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ID랑 VDS 사이에 이 R-ON 저항에 의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GD라고 되어 있는데 GD는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저항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R-ON의 역수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VDS가 작을 경우에는 드레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에 이 R-ON이라는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정의도 우리가 다 구했었죠. Q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었죠. Q에는 인버전 레이의 차지 덴시티고 Q는 CV라고 해서 COX 곱하기 VGS 마이너스 VTH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커런트량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상태에서 더 증가하면 커런트량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여기 드레인 쪽에 채널 레이어가 점점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런트가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핀치드 오프 되는 영역 요 영역이죠. 여기가 이제 VD 세츄레이션 전압이라고 했고 이 전압이 VGS-VTH랑 같아질 때 여기에 인버전 레이어의 차진이 0이 된다고 했고 맥시멈 커런트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커런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드레인 전압이 VGS-VTH보다 더 큰 전압으로 가게 되면 이 핀치 오프 영역이 이렇게 소스 쪽으로 다가간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PN, 접합,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것처럼 돼서 공필 영역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면 여기 끝에 존재하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 끝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로 이렇게 드레인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커런트가 일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커런트를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했습니다. 수식은 2분의 1 mu n L분의 W COX VGS-VTH 제곱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IDVD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리니어하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모스펫에서는 동작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VD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포인트, 맥시멈 전류값을 가지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세츄레이션 리전. 왜냐하면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포화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부분을 이제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각각 요 세츄레이션 영역은 VDS가 VGS 마이너스 VTH보다 큰 영역이고 반대로 트라이오드 영역은 VDS가 VGS 마이너스 VTH보다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전류,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2분의 1 μN COX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지금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전압이 이렇게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계속 일정한 거고 이 영역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전압보다 더 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모스펫 동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그젠플에 보이는 소자가 자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건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예제 몇 번인가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책의 예제 6.6번 문제고요. 지금 보시면 μN COX 값이랑 VTH 값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VDD 1.8V, 그다음에 L분의 W가 이렇게 0.18분의 2, 그리고 게이트에 1V가 가해졌고 RD가 5kΩ일 때 이게 트라이오드 영역인지 세츄레이션 영역인지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DC 서킷 아날리시스를 할 때는 모스펫의 동작 리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 가정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자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면 드레인 커런트 ID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UN COX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죠. 자, 그러면 드레인 커런트 우리가 각각 수식이 아니고 저기 파라미터 값들을 아니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에서 구했을 때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는 걸로 지금 구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드레인 전압은 어떻게 되냐? 드레인 전압은 VDD 마이너스 ID RD 값이 되겠죠. 이걸 쭉 계산해 보면 0.8V라고 되어 있네요. 0.8V.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이려면 VDS S는 뭐 그라운드니까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D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빼기 VTH보다 커야겠죠. VD가 아까 0.8V라고 했죠. 왜? VG는 1V, 운덕 전압은 0.4니까 조건이 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10mV 증가했을 때 VD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10mV 변하면 1.01 볼트가 가해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드레인 커런트를 구합니다. 2분의 1 UN COX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제곱 수식을 이용해서요. 그러면서 구하면 206.71 마이크로암페어가 되죠. 지금 커런트가 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커런트가 증가하면 드레인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겠죠. 왜냐면 아까 VDD 마이너스 IDRD가 VD라고 했으니까 드레인 전류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VD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지금 0.766 볼트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mV만큼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게 맞는지 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검증을 해보면 게이트 전압이 1.01이고 0.4를 빼주면 뭐 0.6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0.61은 제가 아까 드레인 전압이 0.766 볼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전히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스펫의 IV 커브 특성, VDS분의 ID 특성 커브를 봤을 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커런트가 콘스탄트한 값을 이렇게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자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이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런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세츄레이션 커런트보다 좀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우리가 핀치오프 영역, 즉 채널의 인버전 차지 덴시티죠. 차지 덴시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계속 소스 쪽으로 가해진다고
이동을 한다고 했죠. VDS, 즉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수식에서는 우리가 이거 이동할 때 그냥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다라고 하고 계산했었죠. 근데 걸리는 전압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하냐? 바로 L 값이 변합니다. 채널 랭스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L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체 L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L이 채널 길이가 되는 거죠. 이때 이 델타 L은 VDS, 즉 드레인에 가해주는 전압 빼기 세츄레이션 드레인 전압 차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했던 식에서 여기 L이 변화가 필요하겠죠. 여기 앞에까지가 우리가 구했던 식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L 값이 변하는 걸 표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결국 ID 세츄레이션은 L-델타 L분의 1의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델타 L이 커지게 되고 전체 분모 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L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L분의 델타 L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세츄레이션 커런트 수식을 바꿔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D에다가 1 곱하기 1 더하기 람다 VDS라는 텀을 곱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람다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아까 말한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서 점점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커런트가 증가하는 걸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거는 변화가 없죠. 트라이오드 영역 커런트는 변화가 없고, 세츄레이션 됐을 때 커런트가 컨스탄트 하지 않고, 실제에서는 저렇게 채널 랭스가 모듈레이션 되면서 점점 VD가 증가하면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텀을 곱해준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BJT에서 얼리 이펙트라고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얼리 이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람다라는 아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요 L 이렇게 표현이 되죠. 결국은 길이와 L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채널 길이를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이 람다 값은 더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람다와 L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BJT에서 얼리 볼테이지와는 달리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팩터는 충분히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채널 길이에 반비례를 하기 때문이고, 이 말은 채널 길이를 애초에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이 람다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람다 값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길이가 길수록 요 람다, 이게 기울기가 람다가 되겠죠. 요 람다 값이 작게 나오고, 채널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람다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효과는 숏 채널일 경우보다 롱 채널일 때 더 적게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파라미터는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GM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여기 정의를 살펴보면 게이트 전압이 변했을 때 드레인 커런트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M은 델타
2세 변화량이죠. 델타 VGS분의 델타 VID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모스펫에서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전압 제어 전류원으로서 모스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파라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앰플리파이어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해서 모스펫이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주로 이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 커런트를 가지고 이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식 알고 있죠? 자, 드레인 커런트식에서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고려한 것이 있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2분의 1 UN COX L분의 W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죠. 자, 이거를 게이트 전압 VG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 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요거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UN COX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GM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요거를 좀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즉 VGS 마이너스 VTH를 ID 수식에서,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 수식에서 이걸 넘겨줘서 루트 씌어서 표현을 해주면 GM이 루트 하고 2μn COX L분의 W ID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표기법을 바꿔줘서 GM은 VGS-VTH분의 EID, 즉 드레인 커런트죠.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3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트랜스 컨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L과 W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VGS-VTH를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 GM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GM이 VGS-VTH의 비례를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관계식에서 GM이 루트 ID에 비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D 텀에 VGS-VTH 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수식에도 VGS는 이렇게 GM이 이제 VGS-VTH에 비례하도록 결과 나오죠. 왜냐면 여기 ID 텀에 VGS-VTH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고 VGS-VTH가 분자에만 남게 되죠. 그래서 GM이 VGS-VTH에 비례를 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LW가 변할 때 VGS-VTH가 일정하다. 그러면 GM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W가 변하면 첫 번째 수식에서 LW가 변하면 GM이 변하죠. 그래서 GM이 LW에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식에서 여전히 LW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ID에도 L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LW가 제곱이 돼서 루트가 씌워져서 똑같이 GM이 LW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식에서는 LW가 여기 ID 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GM이 ID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LW가 변하고 ID가 콘스탄트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자, LW가 변한다고 했죠. 대신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식에서 보면 id가 컨스탄타죠. 그럼 이 텀은 일정하게 되는 거고 결국 LW 값이 변하니까 GM이 루트 LW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식에서는 id가 컨스탄타죠. 그럼 이 값은 일정한 거죠. 상수로 보고 LW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LW가 변하면 GM은 VGS-VTH에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 컨덕턴스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설명이 더 있는데, 자, LW가 2배가 됐을 때 트랜지스터가 2개가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커런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VGS-VTH가 일정할 때. 그리고 결국에 이제 GM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W가 2배가 되면 마치 똑같은 LW를 가지는 트랜지스터가 2개의 병렬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 결과 드레인 커런트도 2배가 되게 되죠. 그러면 GM도 2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GM은 게이트 전압 변화분의 드레인 전압 변화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바디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모스펫 소자를 보면 3터미널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3터미널로 동작을 시킨다고 했는데 자, 실제로는 모스펫이 4터미널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필드에서 소자를 제작할 때 4터미널로 제작하고요. 나머지 네 번째 터미널은 여기 기판 부분에 바이어스를 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다가 여기 지금 P 서브스트레이트니까 P뿔을 도핑을 해서 이제 컨택 저항을 낮추려고 만든 거죠. 그리고 메탈을 올려줘서 이렇게 바디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바디 영역과 소스 영역을 다 그라운드로 묶어줘서 같이 묶어줘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판을 그라운드로 잡아놓고 소스에다가 어떤 특정 전압을 가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스 단자의 전압이 양의 값으로 증가하더라도 소스와 기판 접합은 여전히 역방향 바이어스로 인가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N이고 이게 P이기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기 때문에 소자는 원래 동작하던 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커런트가 많이 흐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로 기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바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문턱 전압 VTH가 있고 VTH 제로가 이제 바디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즉 바디랑 소스가 전압이 같을 때, 그라운드로 같을 때를 나타내는 문턱 전압이고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텀이 발생을 합니다. 감마 곱하기 루트 2파이F 더하기 VSB 소스와 바디 사이의 전압차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파이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결과로부터 소스 포텐셜이 점점 포지티브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양의 값이 되죠. 그러면 VTH 값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디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공정을 통하지 않고 문턱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바디 이펙트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마라든지 파이F는 공정 상태에 따라 바뀌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기판의 농도에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이미 만들었으면 이 값은 변화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소스와 바디 사이의 전압을 조절해서 VTH, 즉 문턱 전압을 강제로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디 이펙트고요.
이 바디 이펙트는 경우에 따라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회로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할 때는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학기에 비하면 전자회로 2시간이에요. 이야기를 할 거고, 전자회로 1 범위에서는 그냥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를 하고, 라지 시그널 모델,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 PMOS 트랜지스터, 그 다음 CMOS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모스 기반으로 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번 학기 내용을 다 학습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